16세기 말경, 그 후 불과 100여 년 만에 담배는 중요한 기호품의 하나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는다. 담뱃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자연히 담뱃대를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 즉 연죽장이 생겨났고 금속 세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담뱃대는 점차 부와 권위의 상징물이 됐다. 연죽장 기능 보유자 황영보. 그는 초등학교 졸업 직후 담뱃대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해 60여 년을 연죽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다. 남원 왕정리의 전통 연죽 제작 기술에 인근 유명 연죽장들의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켜 그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지켜오고 있다. 추용군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향, 17살 때부터 백동 연죽장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젊은 장인은 백동 연죽장 기능 보유자였던 부친에게서 전통 기술을 이어받고 여기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담뱃대를 공예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은 예로부터 수공업이 발전했던 곳이다. 왕정리의 경우 담뱃대가 유명하여 한때는 마을 전체 70가구 중 50여 가구가 백동 연죽 제작에 종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린 적이 있으나 한국전쟁 뒤 관련이 널리 보급되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은 황영보 홀로 백동 연죽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황영보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연죽, 즉 담뱃대를 만들었다. 그의 조부 황찬선은 담뱃대를 팔러 다니며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사망했다. 부친 황영구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전대 속에서 일생 동안 담뱃대만을 만들었다. 그 영향으로 황영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백동 연죽의 제작을 익혔고 60여 년을 연죽 제작에 매달렸다. 보니까 이제 담뱃대가 막 잘 팔려 그냥 너도 나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해병이 대표니까 이제 동으로 들어와도 만들어 부르 성형님들이 그쪽에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막 저 담뱃대를 가구 시장 가구가 요만한 갖고 다니는 가구가 있는데 그 놈으로 하나를 가고 하면 담뱃대도 한 반, 최도, 돈도 반이나 갖고 와. 딴 거 덜 생각이 없고 그냥 요것이 돈이 원치 벌리니까 이걸 배워야겠다는 거. 황영보의 고향 왕정리는 민죽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민죽이란 아무 문양 없이 백동으로만 만든 담뱃대로 값이 싸 주로 서민들이 애용했다. 해방되던 해 1945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에게서 연죽 제작을 배우던 황영보는 남원과 인근 지방의 유명한 연죽장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설대와 연결하는 부분인 토리를 제작하는 기법은 그 당시 왕정리의 민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법이었다. 담배를 담는 대통부와 연기 흡입구를 연결하는 대나무를 설대라고 한다. 판낙은 문양판을 달고 설대에 그림을 찍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민죽은 장식 없이 백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설대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런 판낙을 위한 문양으로는 매화, 태극문,
기하문 등 5가지가 있다. 판낙으로 무늬를 장식한 설대는 접합 부위를 알맞게 깎아낸 후 여기에 한지를 감아 조립하면 민죽이 완성된다. 황영보의 민죽은 독특한 토리 접합 부분과 연배부의 도톰한 모양새 때문에 왕정리 민죽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졌다. 담뱃대는 크게 물부리와 대꼬바리 그리고 그것을 잇는 설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 부위별로 별도의 이름이 있어 대통, 통전, 토리, 봉오리, 초올기 등으로 불린다. (1960년대) 민죽의 고장 왕정리에 오동상감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소개된다. 민죽을 주로 제작해오던 황영보는 인근의 오동상감 연죽장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된다. 오동상감 백동연죽은 토리를 까만 오동판과 문양으로 장식한 담뱃대다. 오동상감 백두상감은 누구한테 전수를 받았어요? 송길서이라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송길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 저지혜자가 둘이나 있어요. 이 정도 본 토백인데 이제 가서 일하다가 담에서 송악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깨너머로 보고 또 이제 제자들이 김영기나 김종선이나 그 사람들이 내 밑에 7, 8살 안씩 떨어졌어요. 가돌이 만들 적에 내가 보고 야 요것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거기서 백동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물로 장인에 따라 아연이나 주석을 넣는다. 이때 구리는 가장 질이 좋은 걸 써야 하는데 두들겨 모아 잘 늘어나고 깨지지 않아야 좋은 구리다. 황영보는 구리와 니켈 그리고 구리와 아연 합금물인 황동을 사용한다. 니켈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밝은 흰색을 띠게 된다. 훌무독은 평지에 설치하고 앉아서 도가니 속의 쇳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갈탄으로 불을 지피고 골판은 미리 데워놓는다. 황영보는 준비된 구리와 니켈, 황동을 도가니에 넣고 함께 녹인다. 석탄은 이거 갈탄이라고요. 갈탄. 성령간에서 쓰던 성령간에 쓴 거예요. 골판은 사각 석판 위에 홈을 판 일종의 주조틀이다. 고온의 융회 과정에서 들어간 불순물은 미리 걷어낸다. 됐지? 구리와 니켈, 황동이 모두 융해되어 담뱃대 100개 분량의 재료를 녹이기 위해서는 1시간가량이 소요된다. 태양실을 저기다 넣거나 쇳물이 굳을 때까지 골판 뚜껑을 눌러준다. 됐어요. 그만이. 네. 뛴다. 대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빤듯 들어가다 놔.
백동 쇠가닥을 필요량만큼 잘라낸 후 두드려 편다. 그냥 잡았더니 누가 풀게. 쇠가닥을 얇게 늘여 펼 때 덜 식은 상태에서 두드리면 쇠판이 깨지거나 금이 가기 때문에 한 차례 고루 타격한 후에는 다시 불에 달구었다가 완전히 식혀서 두드린다. 이런 과정을 쇠풀림이라고 한다. 저 백통이라는 것은 뜨거운 놈을 두드리면 자금자금해요. 깨져 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 두드리면 한 번 꺼내야 하고 한 번 두드리면 한 번 꺼내고 완성이 되더라 자꾸 꺼내야 해요. 백통판의 두께가 1mm 정도가 될 때까지 쇠풀림을 계속한다. 백통판이 완성되면 각 부위별로 재단을 한다. 됐지? 집게도 하나 안 갖고 왔어, 시방? 네, 안 갖고 왔어요. 집게를 안 갖고 왔어. 재단된 부위는 끝을 다듬은 후 본격적인 성형에 들어간다. 거기다 이제 원형 대통감을 움푹 패인 통배기에 넣고 통고정을 내리쳐 대통 모양을 성형해 간다. 입술에 물리는 끝부분은 봉오리판에 넣고 정으로 두드려 형태를 잡아간다. 목도리와 접합할 대통의 구멍은 지름 1cm 안팎이다. 모양이 잡힌 각 부위를 철골에 대고 두드려 원통형으로 만다. 나머지는 이제 시험 분사 떼야뭘 해야죠. 여기 맞춰놓은, 여기 쭉 맞춰놨으니까 여기 떼와 갖고 또 해야지요. 연결 부위는 황동댐으로 접합시킨다. 황동과 아연 합금물인 황동댐은 백동에 비해 융점도가 낮기 때문에 백동 성형물에 손상 없이 댐질이 가능하다. 댐 자국을 줄로 깨끗이 갈아낸 후 모양을 잡아간다.
대통에 구멍을 가라 목도리에 끼운다. 알비네요 제가. 잘 나온 겁니까, 목도리? 예. 저 울산이나 딴 데 담배 때는 이 뒷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들 아니에요. 뒷꼭지가 튀어나온 담배 때는 4개서밖에 안 나가. 제가 툭 튀어나오거든. 뒤가 탁 붉어져 갖고 딱 돼 있어. 예. 요게 탁 받쳐주는 안정감이. 예. 아이. 은또아리는 대통과 목도리의 접합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장식 효과 또한 뛰어나다. 오동은 검은 빛깔을 띠는 구리와 금의 합금이다. 백동 연죽에서는 하얀 백동 바탕에 토리를 장식할 시문용 바탕으로 오동을 사용한다. 이거 붙어버려서 덜려갖고. 시문용 오동은 쇠풀린 과정을 거쳐서 얇은 판으로 만든다. 문양정으로 매화와 학의 문양을 따낸다. 토리에 붙일 오동판과 은판을 시문 내용에 따라 재단한다. 하는 놈을 써야 한단 말이요. 글자를 냈든지 불고 표시판은. 토리 원판에 오동판과 은판을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해 지붕쇠로 고정시킨다. 그래서 더 갖고 올까요? 예, 하나, 둘. 배열된 오동판과 은판을 은댐으로 고정시킨다. 낸다고. 네. 토리는 배꼽아리와 물부리용으로 따로 2개를 제작한다. 흰 바탕에 검은 문양을 넣기 위해 은판 위에 오동 문양을 은댐으로 붙인다. 튀어나온 문양은 원판에 들어가도록 납을 대고 두드린다. 헛살이 싹 나가 빼버렸어. 도돌아온 거 헛살, 못 쓴 거 딱 다 달아놨어. 여기 똑같아야 하거든, 일정해야 하거든. 검은 바탕에 흰 무늬를 넣기 위해 오동판에 음각으로 문양을 새긴다. 잡아당기 앞으로 잡아당기 많이 잡아당기 옳지. 음각한 부분에 은댐을 녹여 상감 기법으로 문양을 완성한다.
완성된 문양판을 보레정에 끼워 원통형으로 만다. 접합 부위는 은댐으로 메운다. 안 왔지? 줄로 은댐 자국을 갈아내고 물부리와 대꼬바리를 결합시킨다. 이제는 광을 낼 차례. 거친 줄, 중줄, 고운 줄을 차례로 이용해 표면을 다듬는다. 줄질이 끝난 금속미연은 갈기로 매끄럽게 갈가낸 후 마지막으로 광쇠로 광을 낸다. 오동 자체는 짙은 흑색이 아니므로 착색 처리를 통해 검은 빛깔을 띠게 한다. 착색은 재래적으로 인뇨를 사용하는데 황영보는 끓인 인뇨에 비료를 넣는다. 오동의 발색은 화학 변화를 일으켜 검은 피막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 발색 시간은 계절과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동 상감 백동연죽에 설 때는 검은색을 띠는 오죽을 사용한다. 주로 겨울철에 채취한 오죽을 말려 반듯하게 모양을 잡는다. 뾰족한 쇠꼬챙이로 연기가 통과할 구멍을 뚫는다. 저 글씨가 대창이 그는 인뇨에 착색되지 않고 오동만 검게 발색되어 흑백의 조화가 화려하다. 설대 끝에 한지를 감아 각 부분에 끼워 백동연죽을 완성한다. 이렇게 담뱃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5일이 걸렸다. 황영보 송학죽은 목도리 부분이 도톰해 소박한 멋을 지니고 있다.
고리에 새기는 문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흥영보는 소나무와 항문양이 어우러진 송학죽을 즐겨 만든다. 후회도 많았죠. 아이고, 안 오고자 할지 아버지한테 소리 들을 적에는 이거 안 예쁘면 어쩐가. 나도 학교도 안 보내불고 고요고만 하라고 해서 그건 부여가 나고 달아나 풀고 막 그랬지.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날 평상 15살부터 이것만 해오고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하찮은 것이지만은, 야, 그때 이렇게 오래 했던 것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팔았더라고. 내가 한 가지만 꼭 해갖고 인간문제 내가 됐구나. 사실 이 점은 느낍니다. 오수는 70년대 이후 잊혀져가던 담뱃대를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한 고장이다. 이미 고인이 된 한 장인에 의해 담뱃대는 생필품이 아닌 공예품으로 새롭게 인식됐다. 지금은 그 장인의 아들 추용근이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님은 항상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버님 작업하는 데 가면 망치도 있고 쇠도 있고 뭐 불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아버지 망치면 해보고 망치질도 막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뱃대 만드는 이 기법이 오동상관 기법이 아주 독특한 기법이고 이 기법이 아버님 때에 끊어지면은 그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영원히 사장된다. 이건 천상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아버님을 도우면서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죠. 추옥파는 오수의 연죽 기술을 가장 아름답게 발전시킨 장본인으로 백동 연죽장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추옥파는 젊은 시절 남원의 연죽장인 박상근에게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 남원의 오동 송학죽은 정밀하고 색채가 선명하며 세공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추영구는 선친의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지금도 아버지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백동 합금 역시 전해오는 대로 구리, 아연, 니켈을 사용하는데 특히 니켈을 많이 넣어 상질의 백동을 만든다. 금속의 융점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추영구는 각각의 금속을 따로 융해시킨다. 니켈과 구리를 각각 따로 융해시킨 후 마지막으로 아연을 넣는다.
그 색상도 나오고 불에 그 갈려 나오는 그 줄가루의 그 감각에 그 촉감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쇠가닥은 한쪽 끝부터 두드려 길게 늘여낸다. 백동판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불과 물 사이를 오가면서 무심으로 두드리는 인고의 작업이다. 하루 종일 두드려 겨우 두께 1mm의 백동판을 완성했다. 본을 대고 각 부위를 재단하는데 이 본들은 모두 아버지 추옥판이 사용하던 것이다. 본뜨기가 완성되면 일자정으로 본을 따라 쳐낸다. 1차로 잘라낸 대통감을 삭두로 잘라 모양을 완성한다. 여러가지 봉오리판과 통배기를 이용해 정과 망치로 모양을 잡아간다. 대통감은 성형 전에 가장자리를 다듬어 놓는다. 대통의 모양을 만들기 전에 담배가 빠지지 않도록 안쪽을 넓혀 놓는다. 이렇게 다듬은 대통감을 통배기에 놓고 정으로 내리쳐 모양을 잡아간다. 모양이 다듬어진 각 부위는 보레장에 끼워 동그랗게 만다. 연결 부위는 황동댐으로 접합시킨다.
줄로 쓸어 댐 자국을 정리한다. 터진 부분이 나와요? 댐이 터진 부분은 은댐으로 다시 한번 떼어야 한다. 은을 먼저 융해시키고 은이 녹으면 황동을 넣는다. 은댐을 얇게 두드려 조각을 내어 사용한다. 목도리와 접합하기 위해 대통 안쪽을 넓힌다. 대통에 목도리가 간신히 끼어 들어가도록 맞춘다. 대통 안쪽에 황동댐을 발라 접합한다. 녹으면서 그 위에 부분까지 딱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은또아리는 담뱃대의 중요한 장식적 요소 중 하나로 순은을 2mm 구경의 원통으로 말아 구부린다. 구부린 은선을 얇은 판으로 만든 뒤 대통과 목도리 경계선에 둘러준다. 은또아리 부분에 붕사수를 바른 뒤 은댐으로 부착시킨다. 끝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고 줄로 썰어 정리한다. 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작 과정의 단계에 따라 알맞은 줄을 사용한다. 가장 먼저 거친 줄로 표면을 갈아낸 뒤 중간 줄로 다듬는다. 봉오리에 구멍을 다듬어 연기가 잘 통하도록 한다. 그는 껌푸세요.
오동 합금 비율은 장인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검은 빛이 짙고 이윤이 나며 변색이 되지 않는다. 구리가 완전히 녹으면 금을 넣어 녹인다. 좀 녹아 들어가는 모습이 알아. 오동은 백동에 비해 자주 불 속에 구워가면서 때려 늘린다. 토리에는 은판과 오동판을 사용하는데 0.2mm 정도의 얇은 박지로 만든다. 은판과 오동판이 만들어지면 회유산에 담가 열에 의해 생긴 피막을 제거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회유산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토리 문양의 바탕이 될 오동판과 은판은 두 가지 형태의 사각형으로 자른다. 잘라낸 오동판과 은판은 동판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하여 지범쇠로 고정한다. 오동판과 은판을 동판에 붙일 때에는 은댐을 사용하는데 이는 은댐이 흰색이라 댐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백동판에 남는 부분을 삭두로 잘라내면 문양 만들기에 들어간다. 아무런 문양이나 장식이 없던 담배 때는 사대부 양반들의 휴대품이 되면서 토리에 문양과 장식을 화려하게 새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양을 새기려면 먼저 오동판을 납 위에 올려놓고 매화나 학등이 새겨진 문양정으로 문양을 따낸다. 따낸 문양은 은댐으로 문양판에 붙이는데 이때 붕사를 발라준다. 그래야 이게 위에 거에 강하면은 나중에 것이 먼저 강하. 양각으로 도드라진 문양은 나판에 대고 쳐 바탕의 은판 표면과 같은 높이로 반듯하게 잡는다. 가장자리를 다듬어 문양 붙이기를 마무리한다. 오수 연죽 제작 기법은 문양판과 문양 자체에 음각 처리를 해 문양을 더욱 세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조이정을 이용해 오동판에 음각으로 문양을 새겨 넣는다. 이때 매화와 학 외에도 소나무, 용, 구름 등을 단순화시킨 간결한 형태의 문양을 새기는데 문양의 음각 부분에는 은땜을 채워 넣는다. 은땜은 은과 주석의 합금으로 은의 비율이 높을수록 융점이 낮아져서 은판과 오동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은이 녹아 음각된 부분에 고르게 은땜이 퍼져 들어가면 비로소 상감기법의 문양이 완성된다. 완성된 토리판은 보레정에 끼워 동그랗게 만다. 토리판이 맞닿은 부분의 틈새도 은땜을 녹여 메운다. 은땜을 마치면 회유산에 담궈 불순물을 제거한다. 토리가 꽉 끼어 들어가도록 대통 끝을 줄로 다듬는다. 목도리에 붙이는 메뚜기는 잿더리에 담뱃대를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도 하지만 장식적인 효과가 더 크다. 완성된 메뚜기는 납땜으로 목도리에 붙인다. 광을 내기 위해 1차 가는 줄로 담뱃대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주고 나면 갈기 작업으로 들어간다. 갈기는 금속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갈가내는 역할을 한다. 갈기로 다듬은 후 광쇠로 표면을 문지르면 백동 특유의 흰색 광이 난다. 마지막으로 차도를 곱게 빻은 가루를 기름과 혼합하여 헝겊에 바른 뒤 활비비로 문질러 백동 연중만의 독특한 광택이 나는 광내기를 끝내면 오동 발색 과정만 남는다. 이렇게 담뱃대 하나를 완성하는데 짧게는 닷새, 길게는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
오동을 발색시키는 기법은 장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추영구는 오동 발색에 3개월 이상 삭힌 사람 오줌을 사용한다. 먼저 토리 길이만큼의 폭으로 한지를 잘라 오줌을 바르고 오줌 바른 한지를 토리 부분에 감는다. 토리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발색시킨다. 오줌의 암모니아 성분이 오동판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 구릿빛 오동판은 어느새 검게 발색되어 은의 흰색과 선명한 조화를 드러낸다. 설대는 오죽이나 산죽, 가남죽으로 만드는데 예리한 쇠꼬챙이로 대나무 마디마디에 구멍을 뚫어 완성한다. 설대 끝을 다듬어 물부리와 대꼬바리를 연결하면 마침내 오동상감 백동연죽이 탄생한다. 오일간의 힘든 작업 끝에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자태의 오수 담뱃대가 완성된 것이다. 박상근에서 추옥판으로 이어져온 오수의 송학죽. 선명한 흑색의 대비와 정밀한 세공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추영군에 의해 약간의 추상적 터치가 더해져서 여기에 새겨진 구름과 용, 그리고 소나무와 학을 더욱 아름답게 표출하고 있다. 모처럼 작업장을 나서 아들과 길을 나섰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 처음 오지. 어? 여기가 할아버지가 최초에 배우던 그 담뱃대일을 배우기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그때 그 할아버지 스승께서 바로 이곳에서 애딴집 혼자 계셨거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저 신정리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 영감님은 항상 집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놀러 오신 거야. 그 박상자근자 할아버지가 날마다 이렇게 다니지 말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고 열손가락 다 움직일 줄 아니까 차라리 담뱃대일을 배워라. 그럼 밥은 먹고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배우기 시작해갖고 3년 동안 딱 배우셨는데 그분이 3년 후에 돌아가셨어.
옛날에는 이분들 이제는 소용을 다해버린 담뱃대를 만들던 장인을 추용군은 아들과 함께 그분들이 추억한다. 이 길을 걸어가시.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 길을 그도 언젠가는 걸어가지고 오후 세월 속에 묻힌 걸어다녔거든? 수많은 연죽 장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방에서 딱 길목에다가 뒤돌아보면 오랜 세월 여기서 생활 필수품으로 일상 속에 자리했던 담뱃대. 사소한 거 있잖아.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 용도가 점차 생활을 사라졌지만 하셨어. 오동 상감 백동 연죽의 제작 기법은 장인과 장인들의 대물림으로 그 화려한 소통은 계속될 것이다.